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직전 영상을 통해 2차전지 소재별 탑픽 종목을 함께 살펴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시장을 사는 투자자라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영상 마지막에 시장 트렌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최근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모두 서로 사겠다고 난리난 종목 탑5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 2주 동안 외국인이 31억 원 수준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외국인보다 4배가량 많은 112억 원을 순매수하며 합산 143억 원을 순매수하며 코스닥 기준 두 번째로 수급이 좋았고 코스피 코스닥 통합 10번째로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봉 차트부터 보면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치료제 테마로 한참 좋았지만 2년에 걸쳐 20년에 만든 엄청난 양봉을 다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그냥 바닥을 다지는 모양입니다. 대충 7만원 중반부터는 매물대 저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짧게 보면 7만원 중반까지만 보는 거죠. 이어서 주봉 차트를 보면 수급이 좋다고 해도 생각보다 힘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 바닥 느낌은 있으나 거래량이 실종되면서 대단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실적을 바닥으로 내년에 크게 개선되면서 2025년엔 최대 실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을 보면 유럽 현지 제약사를 통한 기존 판매 방식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변경한 것도 좋았고요. 이런저런 수주 소식도 좋았네요. 합병 기대감도 있고요. 매수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보유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주 동안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 탑3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일봉 차트를 볼까요? 무거운 은행주 주제에 단기 바닥 대비 대충 20%나 급등했으니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거운 은행주 주제에 이 정도의 피로도가 누적되었다면 충분히 단기 꼭지가 나온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아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제는 먹을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말 배당 모멘텀이 있으니 단기 쉬는 조정을 거쳐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우리 성격상 은행주가 성에 안 차기 때문에 그냥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은행주가 좋다는 트렌드만 알고 넘어가시죠. 김떡상 TV 채널의 커뮤니티 메뉴로 오시면 멤버십 회원이 아니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투자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가끔씩 놀러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찐팬 등급 이상의 회원이라면 회원 전용 표시가 있는 게시글을 추가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멤버십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서로 더 사겠다고 난리난 종목 탑4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는 최근 2주 동안 외국인이 104억 수준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외국인은 87억 원 수준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합산 192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코스닥 기준 수급이 가장 좋았고 코스피 코스닥 통합으로는 8번째로 가장 좋은 수급을 기록했습니다. 연봉 차트부터 봅시다. 올해 분위기가 아주 좋았네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올해 급등이 나오고 잘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기엔 늦은 감이 있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이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적 전망치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15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도 비싸지는 않네요. 아마도 피부를 개선하는 스킨 부스터로서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의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가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급등 뒤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 보유자의 영역인 것으로 정리하고 향후 많이 빠지면 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얘도 그냥 보유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주 동안 수급이 두 번째로 가장 좋았던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2주 동안 외국인이 146억 원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220억 원을 순매수하며 합산 366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연봉 차트를 봅시다. 우리 채널에서는 전동화 사업이라는 신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봉상의 빨간색 20선을 지켜내는 것으로 봤는데 그러고 있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우리 채널에서는 완만한 우상향을 예상하며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7만 원을 향해 그냥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황색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긴 하지만 거래량을 보면 얘가 주도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우리 채널에서는 20만 원 아래에서 지겹게 물타기를 한 이후로는 더 이상 사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데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식을 전하자면 매년 적자를 보던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를 현대차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좋고요. 전기차 플랫폼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동화 부품 사업부의 내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좋죠? 따라서 보유하며 회복하는 작전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주 동안 수급이 가장 강력했던 원탑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연봉 차트를 보면 성장이 대단하지 않아 무거운 종목 같아도 의외로 우상향 종목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구름을 발판 삼아 반등하는 패턴이 괜찮죠? 이어서 주봉 차트를 보면 웬일로 바닥 대비 20% 넘게 오르는 힘을 보이고 있네요. 바닥에서 앞선 장대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긍정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제는 구름 상단의 돌파 여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았지만 매수하기엔 부담이 있죠. 앞서 본 하나금융지주처럼 우리 성격상 은행주 못지않게 통신주가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충 요즘 소식을 들어보니 관련 키워드로 메타도 있고 AI도 있고 UAM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좋은 건 다 있네요. 하지만 진짜 대단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리지 말고 그냥 불구경이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충 보아하니 코스닥은 헬스케어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은행주나 통신주와 같은 고배당 종목의 수급이 좋은 것 같네요. 딱히 시장에 색깔이 없는 거죠? 따라서 수급 트렌드만 봐도 여전히 시장은 지루할 수 있고요. 정말 의미 있게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주도 섹터인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수급이 살아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